수술을 위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오른쪽 왼쪽 지금 사이즈가 좀 눈에 띄게 차이가 나서 요거는 수술을 할 때 임시보형물을 넣어보고 같은 사이즈를 넣을지 아니면 다른 사이즈를 넣을지 수술방에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기준점을 먼저 좀 찍을게요. 사람은 오른쪽 왼쪽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칭에 가깝게 수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슴의 바깥쪽 최대 범위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중요한 선인데요.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수술하고 난 뒤에 옷을 벗어도 그냥 이렇게 딱 모여 있기를 바라거든요. 실제로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운데 이 흉골이 있고 흉골 양 옆으로 신경이 나오는데 가슴이 모이게 만들려면 이 신경을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경과 혈관을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고 있을 때는 가슴과 가슴 사이가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옷을 입고 브라를 입고 했을 때는 가슴이 가운데로 몰릴 거예요. 이제 밑선이 이렇게 있고, 가슴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피부가 고무풍선처럼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밑에 가슴이 아닌 부위의 피부가 이제 가슴으로 변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밑선이 약간 내려와 줘야 돼요. 우리가 계획한 게 지금 한 300cc 정도를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8.5 정도를 보통 해요. 그러면 밑선이 1cm 정도 내려가요. 수술하고 난 뒤에 밑선의 높이도 가능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드리고, 이 높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 겨드랑이 절개 부위는 팔을 내렸을 때 보이지 않는 부위,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흉곽이 작은 편은 아니라서 보형물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요. 지금 32cm, 그리고 한쪽 가슴은 흉골 전까지 13.5cm, 13.5cm면 안전하게 양쪽 바깥쪽 1cm, 안쪽 1cm를 빼거든요. 그러면 2cm 정도면 7.5 정도면 웬만한 사이즈의 보형물은 들어갈 수 있는 흉곽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 피부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거든요. 피부가 탄탄하기 때문에 손해를 조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잘 늘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넣을 수 있지만 피부가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좀 잘 늘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은 더 큰 걸 원했잖아요. 더 큰 걸 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양과 크기도 중요하지만 촉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원하셨던 보형물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지금 한 300cc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오늘 수술하실 분 디자인하는 걸 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한다 그러면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들어주는 이제 수술인데, 우리가 너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모양이나 촉감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출을 좀 하고 자기를 과시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가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수술하실 분의 흉곽, 그리고 가슴 조직의 정도, 그 탄력 정도, 늘어나는 정도,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슴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수술하고 난 뒤에 커지긴 했지만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만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지나친 큰 보형물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생기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본인의 흉곽의 크기예요. 한쪽 흉곽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의 지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형물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내 피부가 늘어나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피부가 얼만큼 잘 늘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 보형물을 감싸주는 내 원래 갖고 있는 유선 조직의 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선 조직뿐만 아니라 보형물을 싸는 내 유선 조직이 아닌 피하 지방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사이즈를 정해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보다 더 크게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더 크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더 크게 가능합니다. 더 크게 가능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내 흉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일단 미용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슴이 무조건 크다고 예쁜 게 아니거든요. 여성 체형의 특징은 뭐냐면 곡선입니다. 남성은 직선적인 미가 있고요. 여성은 곡선의 미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커지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큰 가슴을 선호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곡선이 깨지게 되고, 두 번째는 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우리가 코를 무리하게 높였을 때 실리콘에 의해서 피부가 얇아지고 나중에 보형물이 비쳐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가슴도 똑같아요. 너무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가슴 조직이 얇아지고 그리고 보형물이 비쳐 보이고 심하게 만져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 흉곽은 조그만데 큰 보형물을 넣으려면 무리하게 공간을 넓혀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수술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가슴 전체가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가슴에는 다양한 혈관에 의해서 피 공급을 받는데 이러한 중요한 혈관들이 손상을 입어서 내 가슴 자체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부어오른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내 가슴에 맞는 적정한 보형물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